요즘에 컨디션 조절은 잘 하십니까? 아, 그래요? 정상적인. 아, 원래 운동 선수들도 이 컨디션 조절이 힘든데 여러분들도 다 이거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선수들. 예. 선수들은 이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되고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물론 항상 안 되겠지만 특히 안 되는 날이 있거든. 예. 앉아 있기도 싫고 책을 보기도 싫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이제 빨리 짧은 시간에 그걸 탈출하는 게 중요해요. 짧은 시간 탈출해야 돼. 그리고 시험에 대한 고민은 해봤자 결론이 안 나와요. 어떤 분은 하루에 10시간을 책상에 앞에 앉아 있는데 주말에 9시간을 고민하고 있어. 1시간 공부하고.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을 낳을 뿐이야.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에만 공부하자고 책상 앞에다 써놔야 돼요. 고민하는 시간에만 공부하면 다 우수한 성적 합격해요. 그 시험에 대한 고민은 하루에 10분을 넘기면 안 돼요. 지금 이맘때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되거든. 왜냐하면 특히 공법 때문에 해도 실력 늘은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조합 설립 의무 이 보시면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자,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아닌 자, 지정 개발자가 아닌 자. 다시 말하면 민간인을 말해요. 민간인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왜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란 뜻이고요.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재개발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규약을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동의 요건 시험에 나오죠.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가로치기 및 토지 면적 2분의 1 가로치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됐죠. 재건축 사업은 주택 단지 내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택 단지가 아닌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도 재건축 가능해요. 대단지 만들려고. 그럴 때 이제 주택 단지 안에서의 동의 요건.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때 구분 소유자는 101호 주인, 102호 주인. 그래서 이 구분 소유자는요, 아파트 평수는 고려하지 않아. 머릿수로만 계산해요. 20평대든 60평대 소유자든 다 한 표야.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동의. 그다음에 주택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개정됐죠? 70% 이상. 전에는 4분의 3, 4분의 3은 75였죠. 75를 70으로 5%를 줄였어. 70% 이상 및 토지 면적은 대지권을 말해. 대지권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 대단지 만들려고 인근 지역 포함하는 거죠. 일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가로치기 토지 면적 3분의 2 가로치기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변경할 때의 동의 요건 나와요.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원칙으로 안 돌아가죠. 총회 의결 없이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 자, 정보 제공 의무. 예전에
거기 TV를 돌리다 보니까요.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거기에 남자 아나운서가 나오는데 그 아나운서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걸어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제가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어. 난 그게 아니라 그 아나운서가 살던 그 아파트가 바로 입주하기 전에 분담금 1억을 추가로 더 내라고 난리가 났던 곳이에요. 이걸 미리 알려줬으면 조합 설립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생긴 조문이 이거예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을 그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 아파트 때문에 세상에 1억을 더 내래. 올 한 2억 내는 줄 알았더니 1억 더 내래.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법인격 보세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때 성립. 성립은 이때 법인격 취득하는 겁니다.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자, 이제 조합원 자격이 중요하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는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일 때는 맡긴 위탁자, 동네 주민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가로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봅니다. 예, 조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가 정비 사업에 등장할 때가 규제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안 줘요. 청산합니다.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토지 건물 재개발 지분을 양수한 사람은요. 역시 투기 혐의자로 봐서 조합원 자격을 안 준다. 그 후에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 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막을 수 없는 것.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파는 사람, 양도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로 양도하고 갈 때 그 사람한테 양수한 사람은 그래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정당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가 우리 요약집에 나오죠? 예. 정당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가 요약집에 나옵니다. 116페이지 우리 요약집 116페이지 밑에 박스 있죠? 예. 요약집 116페이지 밑에 박스 정당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박스는 1번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자체로 이사 가는 겁니다. 팔고 가고 그거 산 사람은 조합원 돼. 2번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할 때 기존 주택 팔고 가 사도 조합원 돼. 3번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때 팔고 가는 것 정당하다. 그 사람한테 샀을 때는 조합원 돼. 4번 1세대 1주택자가요. 거주 기간이나 소유 기간이 장기간일 때 팔고 가면 이거는 정당하게 팔았다. 산 사람이 조합원 자격 인정돼. 그다음에 5번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이게 뭐냐면 사업이 지연됐을 때요. 사업이 지연돼서 자금이 묶였을 때 그 사람이 팔고 가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예. 이 얘기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합 임원에 대한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요.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라. 떠나지 마라. 단 이 조합장이 영업을 하는 자,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일 때는 남들 다 떠나도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예.
좀 그렇다 조문이. 1번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번 정비구역이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은 조합 임원 전부 다 조합장, 이사, 감사한테 다 적용이 돼. 예. 근데 조합장은 또 특히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개인가 발 때까지는 정비구역에 혼자서 거주하고 있어야 돼. 예. 자,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요.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정비조합에서 이사 수가 2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최소 3명 이상이니까. 3번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에 관한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로 안 바빠요. 나는 몇 년에 한 번만 바쁠 줄 알았거든. 몇 년에 한 번도 안 바쁘대. 바쁜 일은 다 외주를 준대. 와, 최고의 보직이 선거관리위원회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투표하러 가잖아요.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합니다. 귀찮거든. 짜증나요.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투표로 갔다가 투표 갔는데 친절한 사람은 다 조합 직원이고요. 가운데 한 명 앉아 있거든요. 도장 찍은 거 이거 어디다 넣어요? 그랬더니 턱을 이렇게 절로 넣어요. 말도 안 해. 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누구야?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 직원이야. 이 조문 때문에. 그래서 이 조문 보면 항상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생각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지. 그죠? 그거 위탁할 수 있고.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조합 대표, 사무총괄, 총회의장,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니까 당연히 대의원이 될 수가 있죠.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넘으시면 잘 나오죠. 민법상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정비법에 나와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 외부에서의 겸직 금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의원의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라 그랬죠.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필수 기간. 대의원회는 조합원 10% 이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다만 조합원의 10% 이상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조합장은 되지만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왔어.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는 게 제일 중요해.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 게 제일 중요해. 이변이 없으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새 아파트의 입주까지 5년 정도 걸려요. 근데 요즘에는 한 6개월 더 걸린대요. 주 52시간 근무제 막 이것 때문에요.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인가를 못 받고 정비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재개발 같은 거 지분을 마음대로 못 사요. 망할까봐. 근데 인가 받으면은요, 이제는 확실하죠? 재개발 지분값이 폭등을 해. 몇 억씩 올라가고 있고. 시장 군수 등의 인가,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이에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라.
자,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된다.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하면 되는데 경미한 사항 변경은 한 7, 8년 그 정도에 한 번 정도 지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집 풀 때 한 개, 두 개 체크하면 되고요. 절대 이것을 달달 외운다?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 자주 나오는 거 먼저 보고 문제 풀면서 세부적인 거 밑줄 치고 체크하고 이래서 나중에 요약집을 딱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약집만 이제 7, 8월 달에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100점이 필요 없잖아. 한 80점 맞습니다. 80점만. 80점 정도. 예. 아니 50대 후반 아줌마도 집에서 밥하다 와가지고 학원 결석만 안 하고 따라다녔더니 80점씩 나오고 그 옆에 있던 아저씨는 70점 맞고 20대 중반 여학생 60점 간신히 넘고 이 시험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야 되고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총회 의결을 거치고 경미한 사항은 상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 해당 지역에. 그래서 개발자로 지정된다. 보통 시행사를 말하고요. 신탁사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지정받는다. 그건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이겠지.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만 해당이 돼요.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때는 보통 시행사겠죠. 정비 사업비 20%인데 계속 30% 나와. 왜? 어디선가 30%가 너무나 익숙해. 그렇죠? 이건 20%라고. 20%. 왜 20%인가? 두 글자 예치. 예치 두 글자. 한 글자당 10%야. 그래서 예치 두 글자라서 20%. 시험에 30% 나오면 찾지를 못하고 고민스러워. 나 이거 외웠었는데 어떡하지 보다면 예치라는 단어가 보이거든. 20%. 20%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합니다. 자, 임시 거주 시설과 임시 상가 설치가 나와요. 사업 시행자는 두 개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는요.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할선, 이주비 무이자 대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 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가 소유자가 아니야 세입자야.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임시 상가 설치할 수 있다. 예전에 청계천 지역 재개발할 때 임시 상가를요 동대문 야구장에다 만들었습니다. 동대문 야구장 철거하기 전에 동대문 야구장 입구에 임시 상가 서 있었어요.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운동장에다가요 임시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임시 상가 설치했습니다. 언뜻 보면 무슨 풍물 장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지상권 등 계약 해지를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제 철거 들어가죠.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우리 계약을 해지할 때는요.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받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금전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도 행사할 수 있는가? 사업 시행자. 조합이면 조합한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원래는 우리가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받는 거예요? 집주인. 집주인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인데 돈 없다고 안 주면 세입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철거 못하니까 일단 사업 시행자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로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구상이 되지 아니할 때는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될 그랬죠. 귀속되는 미래형이야. 새 아파트를 말해. 그래서 귀속될 새 아파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고요. 이때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경우가 중요해요. 이때 관리처분계 인가받으면 다음 단계가 철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철거니까 인가받은 경우는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은 3개 법률, 민법, 임대차 보호법 2개에는 계약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야. 2년이 보장되는데 1년 지났는데요. 글쎄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아직 1년 더 살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나가야 돼. 왜? 철거 들어가니까. 언제부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자, 이제 분양 공고와 분양 신청이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야. 야, 이 90일이 예전에는 20일이었어요. 근데 옛날 거 제가 말하면 원래 안 돼요. 헷갈릴까봐. 20일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게 60일이었다가 그 다음에 작년까지 120일, 몇 달 전까지. 그 다음 이제는 90일이 됐어요. 이제는 90일이 됐어요. 90일. 그래서 이거 90일 그러면 어떤 분이 예전에 21일 아니었냐? 그 사람은 최소한 10년 이상 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옛날 거 생각하시는 거지. 그래서 9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이 공고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양 공고라 그래요. 그렇죠? 예. 아, 거기 또 쉬는 시간에 사무실 가서 추록을 좀 받으세요. 예, 사무실 추록을 좀 받으세요. 늦게 오신 분은 추록을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록. 어저께 제가 협회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협회 강의할 때 왜 강의 자료 나눠주잖아요.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강의하는데 1시간 늦게 오신 분 있잖아요. 이거 뭘로 하는 거야? 막 강의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또 다시 가서 또 받아와야 사무실 받아와야 돼. 늦으면 또. 예. 근데 강의가 거의 한 절반쯤 끝났는데 오셨던 분도 계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방금 시간 전에 다 한 거야 강의를. 그래서 또 질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학원에서는 공법 말고 다른 과목도요. 혹시 한번 나 없을 때 나눠준 게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결석했을 때 나눠준 거 항상 체크해야 돼. 특히 이제 결석했을 때가 중요해. 왜 예전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우리 여기 이제 공법에는 숫자가 많잖아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제일 짧은 게 우리가 3일짜리가 있어. 3일 혹시 어디서 보셨습니까? 3일짜리. 우리 시험 보면 우리 공법에 나오는 숫자는 제일 짧은 게 3일이야. 기간 중에 제일 짧은 게 3일이야. 타인 토지 출입을 통해서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기 30일 짧아요. 4일짜리가 있을까? 4일짜리?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신청했을 때는요. 이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4일 내에 발급이라고요. 5일짜리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 기간을 갖다가 해가지고 30일 내, 60일 내, 1개월, 2개월 해서 쭉 기간 나와. 그러면 최장 기간이 몇 년까지 나올 거예요? 공법에서는 맨 마지막이 몇 년 나오는 거예요? 40년. 40년간 들어갈 수리비가
신축 비용부터 40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기간별로 그 조문을 지문을 다 정리를 했어. 40년까지 다 정리했어요. 이걸 나눠 드렸거든요. 읽어 보시라고. 예. 그랬는데 그날 그분이 결석을 했어. 다음 주에 왔는데 주변 사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험 임박하면 이제 자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자기가 결석했다 할지라도 꼭 물어보셔야 돼. 혹시나 뭐 나눠준 거 없어? 습관적으로.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까먹고 안 말해 주시는 분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만 그 자료 못 받는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올해도 그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해서 나눠 드려야 되는 지금 생각 중인데요. 예. 근데 숫자가 너무 많죠. 예. 그럼 이걸 또 줄여야 어떻게 줄여요? 교수님께서 다른 데 냈던 시험 문제를 보고 거기서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숫자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때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가 뭐겠어 이거? 90일 들어가겠죠. 그러면 90일짜리가 두 개가 있어. 90일짜리가 정비법에서 두 개가 나와. 90일. 여기 하나 나왔어요. 90일. 예.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요. 일간신문에 공고 안 한다. 어떻게 토지 등 소유자 한 명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공장을 부시고 새로 짓는 재개발인데 그 많은 공장이 다 법인 한 개 소유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 하나죠. 예. 한 명밖에 없는데 걔한테 그냥 전화해서 알려주면 돼. 무슨 일간신문 공고를 왜 해? 그렇죠? 예. 자, 분양 신청 기간은 이땐 통지한 날 있죠. 여기. 토지 등 소유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32에서 60일 사이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40일 내, 통지한 날로부터 50일 내 분양 신청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만 관리처분 개수립의 징업다고 판단할 때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예.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나와요. 자, 관리처분 계획 내용. 그래서 경미한 사항 변경을 신고하면 되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 외워야 돼요. 왜? 이것을 바로 시험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정비 기본 계획 내용이나 정비 계획 내용에 틀린 지문으로 이걸 써. 예. 자, 그러면 분양 설계 20평대는 몇 세대, 30평대는 몇 세대, 분양 대상자, 분양받을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약 3조 원 이런 거, 보류지 개인한테 분양하지도 않고 일반 분양도 안 하는 예비 물건. 그래서 예비 물건 아파트 몇십 세대를 갖다가 빼놔요. 이게 바로 보류지야. 보류지 명세 101동 701호 이런 게 다 명세예요. 추산액 곱하기 얼마에서 얼마, 처분 방법, 관리 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돼서 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 중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한 사람한테 분양해 준다. 그리고 남으면은 정쟁 입찰에 붙이겠다. 이게 처분 방법이에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 명세. 이 뭐예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니까 철거 대상인 명세는 지번이에요. 지번 주소라고.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감정 평가하는 시기가 이때야. 이때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약 3조 원. 단 이때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비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조합원이 한 2조 5천억 분담, 일반 분양으로 5천억 조달, 분담 시기, 분양 계약 체결했을 때 자기 분담금의 20% 계약금 납부, 10%씩 6번에 나눠서 중도금 내고 입주할 때 20% 납부 이렇게 분담 시기를 정해요.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지상권 이런 것들 명세, 몇 번지의 지상권 있음,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에 이런 것들, 기타 이게 다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고 문제 풀다 보면 다 외워져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관리처분 개수리 기준.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법 우리 환지 방식 우리 환지 기준 공부했죠. 그렇죠? 환지 기준.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 기준이었잖아요. 관리처분 계획도 기준이 있어요.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을 새 토지에 새 건물로 바꿔주기 위한 기준. 관리처분 개수리 기준입니다. 1번은요. 그냥 원칙적인 규정이에요. 1번.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기준.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는 넓히거나 좁혀 증한지 감한지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번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나 집합 건물의 부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에 지나치게 좁은 토지, 3번에 너무 좁은 토지 어느 쪽이 더 좁은 거야? 지나치게 좁은 토지와 너무 좁은 토지 어느 쪽이 더 좁은 거예요? 너무 좁은 토지가 더 좁은 토지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이거 지분 쪽인 거 다 현금 청산할 수 있고요. 4번은 입체환지나 마찬가지 입체환지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고요. 5번 시험에 자주 나와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20평대 몇 세대, 30평대 몇 세대 이렇게 쪼개서 분양해 준다. 이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분양 신청 마감했을 때 100명이 분양 신청했죠. 권리를 쪼개줄 때는 100개로 쪼개주는 거예요. 자, 6번은요. 분양권 한 개만 준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다. 하나만 준다. 또 여러 사람이 하나를 공유한다. 하나만 줍니다. 예. 근데 7번은 이제 예외가 시험에 나오죠. 예외. 2개 이상 분양권 줄 수도 있다. 1번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을 때 이때 이 토지는요 면적이 엄청 넓은 토지야. 미리 분할해 놨으면 분양권 몇 개씩 나오는데 분할 안 해놨거든요. 이랬을 때는 분양권 2개 이상 줄 수 있다. 서울시 조례에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10채를 갖고 있대. 그러면 분담금만 다 내면 새 아파트 10채로 바꿔주겠대요. 기억번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전부다 북쪽으로 의정부 남쪽 수원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가진 개수만큼. 그러면 이거 좋은 일인가? 이런 일 거의 없어요. 왜? 우리 재건축 사업은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는 거의 안 해.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새 아파트 사는 게 싸게 먹혀. 단 예비적으로 다만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는 그렇지 않다. 왜요? 그냥 하나만 주겠다. 투기 우려 때문에. 니은번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웬만한 회사는 기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진 개수만큼 준다? 하나 준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주택은 가진 개수만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한다는 사실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제일 먼저 알죠. 지네들은 가진 개수만큼 새 아파트로 받겠다. 원래는 디귿번 하나만 쓰고 싶었는데 이것만 쓰면은 요걸 할 거 아니야. 바람잡이 조문으로 기역 니은 쓰고 디귿 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요. 기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 했어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는데 단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 하나만 준다 그랬죠. 거기에도 불구하고 과밀 억제 권역 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는 판 사람도 분양권 한 개, 산 사람도 각각 분양권 한 개 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었어요. 낡은 주택을 3개 갖고 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았어. 근데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나 분양 거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때는 무조건 분양권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요 기습적으로 지정하거든요. 그럴 때는 산 사람도 하나 주고 판 사람도 하나 주겠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분양권 2개. 이 중 하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5평짜리 아파트 주고 이 작은 거는 3년간 전매 금지예요. 그래서 분양권 2개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 과밀 억제권역이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서울 말이에요. 서울.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 서울은 과밀 억제권이 낡은 아파트 세 채 갖고 있다. 분담금만 타내면 새 아파트 세 채로 바꿔주는 게 원칙이에요. 단 거기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권 한 개만 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돼 버리면은 3개 갖고 있던 사람은 2개를 팔아야 돼. 어차피 분양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시중에 매물이 막 나오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세종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서울 수도권도 아파트 매물 내놨던 사람 다 걷어들이고 있어요. 팔 내놨다가 취소 걷어들여.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정비구역 해제는요. 사업이 추진 안 돼서 해제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정비 사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성공이 끝났으면은 준공인가 받잖아. 그러면 정비구역을 계속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이때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 사업이 무사히 끝났을 때 해제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빼고 시험에 나와. 짜증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정비 사업할 때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때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2번이 시험 문제네.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조합은 해산하는 게 아니야. 조합은 그대로 있어요.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합은 이제 청산법인으로 가. 청산법인. 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게 이전의 고시예요.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요.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야 돼. 왜? 대지권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 받아서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고요.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에 또 다음 날 또 써야 돼. 이때 고시가 이전의 고시예요. 소유권 이전한다는 고시 있은 날에 다음 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소유. 짜증나 다음 날 때문에 이거 빼고 낸다니까 시험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비법을 다 살펴봤어요. 정비법을요. 그럼 정비법 우리 방금 본 거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네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그러면 두 개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님께서 다른 데 냈던 시험 문제에서 예, 틀리라고 내는 것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한 번 풀고 정답을 체크한 다음 9월 달쯤에 또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 분위기를 보는 거고요. 극단적으로는요. 시험 보기 2주 전에 합숙을 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이. 합숙 장소는 부산이에요. 합숙을 해. 휴대폰 다 내놓고 감시 인력들이 각 시도에서 한 명씩 파견이 돼. 감시하는 거예요. 문제 유출할까 봐. 예.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피자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피자를 어떻게 하냐? 가위로 다 잘라. 잘게 잘라.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예전에 모 시험에서 국가시험에서 감금돼서 출제를 하는데 피자 밑에 바닥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종이 하나 붙어 있었 종이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 피자 바닥에 있는 종이가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 있어가지고 다 잘라 확인 다 해. 그래서 포장지 다 열어서 찢어서 확인해봐 안에 뭐 있을까봐 이렇게. 예. 유출 방지.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작년에 합격생 중에서 알바 지원하신 분들이 시험 보러 들어와요. 그분들이 시험 보고 난이도 맞추는 거예요. 예.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공부해서 들어와. 그게 문제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하는데 그래서 시험 보기 2주일 전에 토요일 날 들어가실 때 그 위에 전화를 해봐. 전화기가 꺼져 있어. 뭐예요? 휴대폰 거의 꺼지지 않잖아. 전화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어. 그러면 가지구나. 그럼 이분이 평소에 내시던 문제가 뭐지? 예. 그래서 시험 보기 2주일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끔 여러분 프린트들 나눠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안 받아. 저는 안 받으셔 체크. 이번 좋아하시는 문제 한 번 더 체크하고 문제 풀고. 예. 저는 안 받으면 어떡한 거예요?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서요. 공법 출제하실 교수님이 20명밖에 안 돼. 다 합쳐봤자. 그 중에 10명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예. 얼마 안 돼요. 어저께도 출제면 어저께 다른 일 때가 어저께 뵀어요. 다른 일 때문에 출제하시는. 예. 물론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만 어저께 뵀거든요. 그러면 그분 전화번호가 제 휴대폰에 없었는데 어저께 입력했어. 명함 받았거든. 전화해봐야 돼 또 이렇게.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주어진 문제들은 다 맞춰야 돼요. 이미 노출된 문제. 그래서 기출의 반복들을 맞추고 공법은 없었던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각종 자료 모아서 문제 풀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건축법 보겠습니다.